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지론 중에서 28강 생지, 왕지, 고지로 읽는 사주의 흐름, 사주 명리학에 천강과 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지지의 분류 중에 생지, 왕지, 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 왕지에 선 사람, 고지에 묻힌 사람,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지지론 중에서 생지, 왕지, 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지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심화 과정인데 우리 12지라고 하잖아요. 이 12지지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좀 묶어서 분류하고 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방법은 바로 이 계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절과 12지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12지지를 좀 하나씩 자세하게 배웠죠. 한번 알아볼게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외우라고 또 한 말씀을 드렸지 않을까요? 자축을 제일 뒤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자축을 제일 뒤에 해 뒤로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축을 뒤로 보내고 세 글자씩 외우기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계절이 되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인묘진, 봄입니다. 그렇죠? 사오미, 여름이고요. 신유술은 지지는 계절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을이고요.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묘, 목의 기운이고요. 오는 화의 기운, 유는 금의 기운, 자는 수의 기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 여러분들 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시라고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지지는 이렇게 계절로만 분류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지, 왕지, 고지, 묘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생지, 와지, 왕지, 고지의 개념으로 분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생지부터 볼게요. 생지는 날 생자를 쓰겠죠. 그리고 지지에 지자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 생, 나죠. 시작하다는 개념입니다. 계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날생과 지지, 지자를 쓰니까요. 생지의 뜻은 계절의 기운이 시작된다. 기운이 생겨난다. 그런 뜻이죠.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이니까 각 계절의 첫 번째 지지가 생지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묘진의 인묘진의 첫 번째 글자 인, 그렇죠. 그리고 여름 사오미의 첫 번째 글자, 가을 신유술의 첫 번째 글자 신, 겨울 해자축의 첫 번째 글자 해, 인,
사, 신, 해 이렇게 읽죠. 자, 계절 순으로 인사, 신,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인사, 신을 읽지만 우리가 통상 인, 신, 사, 해라고 읽습니다. 자, 인신, 사해 이렇게 많이 읽어요. 나중 되면 이렇게 충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게 되는데 인신충, 사해충, 나중에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충에 대한 거는 지지의 합, 충, 형, 파, 해 강의할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으로 활동성이 크다. 파릇파릇한 그런 이미지죠. 활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우리가 사주의 신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역마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역마의 기운이 있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만큼 활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마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인사, 신, 해, 인신사의 글자가 내 사주의 지지 속에 하나라도 있다면 좀 활동적이고 역마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알아볼게요. 자, 다음은 왕지입니다. 자, 왕지는 왕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우리 생지가 계절의 시작,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라고 했죠. 이 왕지는 왕하다, 계절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왕성할 왕자, 그리고 지지의 지자를 씁니다. 그렇죠. 왕지의 뜻은 바로 이 계절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그런 지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 계절의 가운데 지지가 당연히 왕지에 해당되겠죠. 아까 인신, 사해, 인사신해 각 계절의 첫 글자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왕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묘진의 가운데 글자 묘, 사오미의 가운데 글자 오가 되겠죠. 신유술의 가운데 글자 유, 해자축의 가운데 글자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봄, 오는 여름, 오화, 유금은 가을, 자수는 겨울 이렇게 계절과 관련되어 있고 가장 왕성한 시기 가운데 글자 자오묘유라고 합니다. 묘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상 충과 같이 연결해서 자오묘유 이렇게 읽죠. 아시겠죠, 여러분? 계절 순으로 읽으면 묘오유자인데 자오묘유라고 읽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신살, 생지에서는 역마살이었잖아요. 이런 자오묘유, 왕지는 신살 중에서 도화라고 얘기합니다.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 신살 파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알아볼게요. 고지라고 했죠. 생지, 왕지, 고지. 그런 계절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차고지, 차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창고,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계절의 중심이 아니라 계절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고 고자를 쓴다는 거죠. 창고, 보관의 의미이고 또 수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저장의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의 뜻은 계절의 끝이고 또 계절이 마무리된다는 그런 지지입니다. 무덤 묘자를 써서 묘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절의 기운을 좀 창고에 보관한다, 무덤에 묻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에 묻는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왠지 막 죽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계절의 끝이기도 하고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절의 마지막으로 계절의 마지막 지지가 해당되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임묘진의 진 마지막 글자죠. 그리고 사오미의 세 번째 글자 미, 신유술의 세 번째 마지막 글자 술, 해자축의 마지막 글자 축입니다. 그렇죠. 계절 운동이니까 지는 봄, 여름, 술은 가을, 축은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 미, 술, 축. 우리가 통상 진, 술, 축, 미라고 있는데 제가 이 황색 글씨로 썼죠. 바로 이런 토의 기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진, 미, 술, 축 자체가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간절기, 전환기, 이런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살 중에는 지지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화개살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지지의 계절운동, 그 다음에 지지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대한 그런 생지, 왕지, 고지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이런 명리학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 묘, 진, 사, 오, 미, 잘못 썼네요.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자 인사, 신해, 인신사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생지가 되는 거고요. 묘, 오, 유, 자, 자유묘유 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진미, 술축, 진술축미 바로 고지가 되는 겁니다.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지, 왕지, 고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매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지, 왕지, 고지의 음양과 또 오행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생지의 인신사해 이 네 가지는 활동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음양 중에서 양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다 양간이란 말입니다. 왕지의 자, 오, 묘유 이 네 지지는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지의 진술충미 네 가지 중에서 음이 두 개, 양이 두 개입니다. 이런 진, 술은 양이고요. 충미는 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지와 왕지에 해당하는 네 개의 지지는 오행상으로 당연히 목, 화, 금, 수 하나씩 할당되는 거죠. 사계절에서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자, 생지는 임목, 신금, 사화, 해수 되는 거고, 또 왕지는 자수, 오화, 묘목, 유금 이렇게 오행상으로 하나씩 목, 화, 금, 수 하나씩 할당되는 거고요. 고지에 해당되는 4개의 지지는 오행상으로 전부 다 뭐가 되죠? 이렇게 전부 다
토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진술, 충미 모두 토입니다. 계절의 마지막 지지는 모두 토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12지지의 생지, 왕지, 고지란 말입니다. 각 지지 속에 이러한 글자들이 나의 사주의 사주팔자 원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지가 많고 왕지가 많고 고지가 많다. 그러면 그런 특징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생지. 인, 신, 사, 해입니다. 그렇죠? 인신사의 생지의 기운으로 각 계절의 시작이고 이런 지지 속에 이런 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전체적으로 태연하고 싹 트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씨앗이 움트는 그런 봄의 새벽 같은 그런 기운이라는 거죠. 자, 이는 목의 생지고요. 사는 화의 생지입니다. 신은 금의 생지고 해는 수의 생지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직은 약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넘친다. 또 아까 역마라고 했죠? 변화와 움직임이 많다. 활동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성, 만들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못 먹어도 고 도전하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호기심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 역마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독립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그리고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인물, 썩은 물 되는 거 싫어한다.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역마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지 속에 이런 생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또 대운과 세운으로 이런 생지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도 활동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인목이 사주에 좀 많다. 지지에 많다. 그러면 뭐 초년운의 인이 좀 연속이 되면 이런 자립심이 좀 강하다. 또 외국이라든지 또 변화에 강한 타입이다. 우리가 연지, 월지, 일지 이런 것들은 외국, 뭐 초년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변화에 강한 타입이다. 그리고 반대로 좀 무모한 그런 도전으로 가끔은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또 한번 알아볼게요. 왕지입니다. 자, 오, 묘, 유. 좌우묘 왕지죠. 자, 기운이 한창 강성하고 계절의 절정이라 했잖아요. 자, 절정을 얘기합니다. 기운이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왕하다는 거죠. 정오의 태양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묘 볼게요. 목의 왕지입니다. 그렇죠. 임묘진. 자, 오 화의 왕지입니다. 사오미. 유 금의 왕지입니다. 자 수의 왕지입니다. 가장 강성하고 절정의 상태죠. 결국 임묘진 인신사에 있는 그런 생지보다 더 왕하니까 주도권이나 실행력,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주 속에, 지지 속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세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평가 민감합니다. 그리고 성과에 어떻게 보면 집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명리에서 이런 왕지는요,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정열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번째, 비견, 겁재, 관성, 상관, 이런 것들이 이런 왕지에 앉게 되면 아주 강하게 좀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화일주. 자, 이런 게 지지 속에 오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관성으로 나온다. 얘기하는 거죠. 책임감.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보는 겁니다. 책임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매우 높고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박이나 통제 성향,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직장 상사, 공무원 스타일, 이런 것도 좀 맞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주 통변의 기능과 또 지지론, 또 합충 형파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지장간 이런 것들 보면서 사주 원국 속에 이 분의 태어날 때의 그런 성향, 또 살아오면서 변하는 성향, 첫인상, 이런 것들로 생지왕지 고지로 충분히 그 계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사주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고지입니다. 그렇죠? 자, 기운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장된다, 끝, 잠든다, 우리 흔히 묻힌다, 이런 사주 용어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혜, 노련, 경험치에 대한 그런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진, 술, 축, 미,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진술, 축, 미는 바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절의 간절기, 전환기, 수렴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좀 사람들을, 지지 속에 이런 진술, 축미가 있다, 토의 기운이 있다, 당연히 포용하고 숨겨진 능력이 있다, 비축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가끔 답답하거나 느린 그런 성향, 왠지 이런 토의 기운 자체가 좀 평온하고 좀 잠잠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실감, 그리고 의심도 많아요. 그리고 계획성도 있지만 변화에는 조금 느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지에 있는 이런 오행들은 재물, 인연,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저장고. 그래서 나중에 지장간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장간 안에, 저장고 안에 이 지장간의 역할이 있죠.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기운이잖아요. 필요할 때 꺼내줄 수 있는 나만의 비기,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이렇게 진술충미에는 이런 저장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고지잖아요. 우리 십성의 재성, 재성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 재자를 쓰는데 이 재성이 고지에 있다. 그러면
이런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든지 내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보다는 저축을 좀 선호하고 땅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지, 왕지, 고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지라는 그런 12가지 글자 속에 생지, 고지,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계절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음양으로 구분해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자, 인, 진, 오, 유, 술, 이것이 양간입니다. 우리 체를 봤을 때. 그리고 축, 묘, 사, 미, 유, 해, 음간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여러분, 양관과 음관으로 나눠져 있는 게 우리가 60갑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럼 60갑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대한 이런 지지가 서로 묶여서 10글자와 12글자가 쭉 이어지면서 연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갑, 병, 무, 경, 임, 이런 양관과 을, 정, 기, 신, 계라로 하는 이런 음간이 서로 엮여 있다는 거죠. 양간은 양관과 합이 합쳐지고, 음간은 음간과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갑이라고 하는 양간은 이 위에 있는 양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갑 자년, 갑인년, 갑진년, 갑오년, 갑신년, 갑술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갑축년, 갑묘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게 바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합으로 연결이 되죠. 인, 오, 술, 삼합이 되고요. 신, 자, 진, 삼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 묘, 미, 삼합이 되고요. 사, 유, 축, 삼합이 됩니다. 이렇게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삼합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 이런 지지의 생지, 왕지, 고지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런 생지, 왕지, 고지, 지장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장관, 지지 속에 숨은
천간의 기운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장간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생지, 왕지, 고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신살 중에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마, 도화, 화개와 관련된 것들도 이런 지지의 생지, 왕지, 고지와 함께 같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월간별로 운세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8월 갑신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간별로 간목일간부터 개수일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이 좀 버벅대고 그런데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욕구에 좀 많이 흡족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도반 여러분들 계속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